제주의 자연 경관하면 오름을 빼놓을 순 없겠죠. 부드러운 능선과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까지 환해지는데요. 오름이 첨단 기술 메타버스와 만났습니다. 스마트하게 만나는 오름 투어 떠나볼까요? 제주의 동쪽 멋지게 솟아오른 오름 다랑슈입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스토리 도슨트 이봉섭입니다. 오늘 같이 이 5분이 같이 재미있게 1시간 반, 1시간 50분 동안에 같이 오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은 제주의 오름. 제주 여행자들에게도 이제 필수 여행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오름 위에 높이 뜬 달이 멋있다고 다랑시. 그다음 우리가 가면 분화구가 둥글다고 다랑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일제 강점기에 달월자로 써가지고 월랑봉. 그럼 다랑시는 제주 순수 말인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우리가 숲길을 갈 수 있는 좋은 터널이 있는데요. 자작나무과의 소사나무. 그래서 나무를 보시면 약간의 회백색이 보이고요. 이거를 휘면은 휘어집니다. 부러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긴 것도 휘어집니다. 다랑시 오름의 정상에서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이거는 자연 분재가 되는 곳이에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도슨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주가 커다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커다란 박물관에서 해설하는 것을 오름 도슨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넣고 또 이것을 지인들한테 시연을 해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느냐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약 2달 동안에 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약 1년 동안 준비를 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풍경만 보고 지나쳤을 오름. 아는 만큼 보인다던가요? 역시나 도슨트와 동행하고 보니 오름이 달리 보이네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래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렇게 스토리들을 들려주셔가지고 훨씬 뭔가 풍부했고 또 여기 다랑시 오름에 왜 이름이 다랑시인지 그 전에 이름은 또 뭐였는지 그리고 여기 나무가 뭐가 제일 많은지 이런 거를 너무 자세하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알찼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오름을 이래 산행하는 또 재미가 배가 되네요. 이런 제주의 오름을 쉽게 알리고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오름을 메타버스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한다는데요. 2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관광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가상세계, 한쪽은 완전히 현실세계의 사업을 2개를 다루고 있고요. 메타버스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실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상의 세계로 옮기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혼자의 기술력으로 저희 하나의 스타트업의 기술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문화된 각각의 기업들이 기능들을 다 살펴서 장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사업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더 제주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오름에 관련된 도슨트에 전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전문성을 갖다가 저희가 대체할 수 없기에 그분들의 장점을 빌려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는. 오늘은 그 4개월여간의 개발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평가받는 날입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근두근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탐방했을 때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오디오가 텍스트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콘텐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요 사항을 듣고 들어야지만 저희가 다음에 그 오름으로 이용.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어떤 부분을 주로 평가하나요? 어떤 의도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처음에 만들기로 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던 심사를 함으로써 가장 좀 최적의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꼼꼼한 조언들이 이어집니다. 좀 외부에서 진입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공간이 구성되어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연동해서 오늘 사전 시연을 하는 행사로 참여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은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부족했던 점들은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잘 반영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면 제주의 오름을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역사와 삶의 스토리까지 풀어놓아 실감나는 메타버스 오름 여행이 될 듯합니다. 이 기후에 따라서 제주 기후가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은 오름에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호텔방에 앉아서도 메타버스를 즐긴다면은 기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 오름을 색다르게 즐기고 체험하는 메타버스 오름.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오름을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메타버스 오름 투어 고고! (1980년대부터) 대구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성서 산업단지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한국살이에서 가장 힘든 점을 물어봤습니다. 일 많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파서 병원 가기 많이 힘들어.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몸이 아플 때 병원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밤마다 불을 밝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를 만나봅니다. 공단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고 매주 수요일 밤 문을 여는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소속의 의사 5명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진료소가 하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술 되면 그냥 오면서도 환자가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좀 그래요. 또 약을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약이 필요한 분한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많이 오죠.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는 지난 2003년에 문을 열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데요. 노동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 특히 야근이 적은 수요일에 진료를 봅니다. 요즘 시기에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그리고 목 아프고 발다리 아픈 이런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피부 질환과 이렇게 비염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은 약 196만 명. 그중 대구 경북의 경우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대부분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미등록 이주민도 많아서 의료 및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힘든 일 자체가 이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주 비싸고 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고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 문제는 미등록이라는 상태와 어느 정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머리 아프니까 왔어요. 일 마치고 목이 아프다 때문에 이거 진료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허리 아팠던 그 자리 아니야? 그죠? 좀 좋아요. 좀 좋아졌어요? 여기 많이 아팠지? 다리다. 여기 아프다 그죠? 예. 여기 아프죠. 무료 진료소에서는 의사 상담과 진찰 등의 1차 진료 후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대구 의료원 등 협력 의료기관에 2차 진료를 의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산부인과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산부인과 진료 보는 곳으로 이렇게 진료 의뢰서를 적어 드릴게요. 진료 받으니까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Энэ эмнэлэгт ирэхэд орчуулагч байдаг. Тэр нь маш их том талархуштай. Тэгээд дээрэс нь үнгүй юм авдаг. Гадуур юм аягүй хүнтэй болохоор үнгүй юм авдагтаа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даг. Гуравт эмчтэй маш их баярлаа.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항상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좀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 노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렇게 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무료 진료소가 그분들이 좀 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편히 와서 진료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건 지난 94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인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9년 뒤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돼서 올해 또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는 회사 사업주가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이주노동자는 회사가 아무리 나빠도 자기가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정말 옮기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미등록 체류, 그러니까 소위 불법 체류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 노예제도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노동자가 회사를 선택할 수 없기에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는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장시간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현장 안에서 일하니까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퇴근하고 병원 가려고 하면 병원비 응급실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비 많이 비싸서 이주 노동자들을 하루 일단 일하는 월급보다 또 병원비를 줘야 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비교적 나이가 젊고 유병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통역의 문제 또한 중요한데 통역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만큼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1년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이나 특수 의료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용과 시간, 미등록 신분 등의 문제로 실제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විදේශීය කම්කරුවන් නිසා අපි වීසා
නොමැති නිසා වෛද්‍ය පරීක්ෂණ කර ගැනීමට යාමේදී අපිට ලොකු මුදලක් දරන්න වෙනවා. ඒ නිසා ගොඩක් අය ඒ වගේ දේවල් සාමාන්‍යයෙන් කරනවා අඩුයි.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건강검진. 지난해부터는 이주 노동자 의료공제회를 추진 중인 단체의 도움으로 매달 한 번씩 건강검진을 진행 중입니다. 이주민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반응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검진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7시 30분부터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실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집에서 쉬면 되고 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또 사회적인 보장 제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취업 자체도 사실 어렵고요. 그 와중에 또 병에 걸리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건강권은 생존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라 언니가 열심히 해왔겠어요. 지난 20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어온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 사람들. 이들에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여하튼 저희하고 함께 이웃으로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가난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또 혹은 범죄자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 인정해 주면서 같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허가제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 진료소가 할 일이 없어지고 저희 진료소가 문 닫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년간 이주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 그들의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해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 공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혜정 씨, 왜 이렇게 핸드폰을 그렇게 계속 보세요? 제가 돈이 좀 생겼거든요. 보세요, 보티. 좀 투자 좀 하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네요. 좀 이렇게 작지만 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 없을까요? 그런 기업이 왜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그런 기업이 있다고요? 모든 기업이라면 수익 창출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조금은 특별한 스포츠 사회적 기업 만나볼까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한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청주의 한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회적 기업 찾으러 왔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수영장이 있네요. 네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어린이 전문 수영 교육 기관으로서요. 전문 강사진과 그다음에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 딱 알맞는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그다음에 그 사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갑자기 어디 가세요? 아니, 박 대표님, 인터뷰하다 말고 갑자기 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서원대학교에서 데모데이가 있는데요. 그 데모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요? 기업들의 홍보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지원을 위한 2022 스포츠 사회적 기업 데모데이가 열렸습니다. 초기 단계 기업의 창업자들이 자신의 사업 모델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와, 여기서 뭐 서원대 데모데이가 오늘 진행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올해 2022년도에 저희 스포츠 사회적 기업 센터에서 총 14개의 기업을 보육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 그 스포츠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 어떠한 사회 서비스를 많이 창출을 하고 어떠한 가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투자자들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그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스포츠 분야에서도 의미 있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스포츠 기업이 많습니다. 저희는 은퇴운동 선수 등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레이저 서바이벌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MP 드래곤즈를 후원하고 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경계 없이 즐겁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대회라는 그 목적이 너무 좋아서요. 함께 후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국내 최초 발달 장애인 핸드볼 경기 대회 올윈 픽. 이 대회에서 선수들을 후원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치기도 했죠. 저희 기업은 발달장애인들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생활체육을 넘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후원 기업과 함께한 자리인데요. 저희는 청주에서 유아체육 관련 부분만뿐이 아니고 축구 관련, 풋살 관련 모든 부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스포츠 센터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발달 핸드볼뿐만 아니고 발달 장애 축구까지 같이 관련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과 전국 발달장애인 스포츠단 연계를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현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죠. 저희는 장애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운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 놀이 키트와 서비스를 만드는 예비 스포츠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퍼뜨리고 그걸 좀 여러 단체들 협력을 통해서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데 이미 다 하고 있어 너무 뿌듯합니다.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 기업마다 아이템은 달라도 이것이 바로 스포츠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겠죠? 이런 선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모데이는 긴장감 속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기업들의 소개와 사업 아이템을 꼼꼼하게 챙겨 듣고 있네요. 기존에 있는 반과 성인들이 6명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원을 위해 또 추가로 6명이 있습니다. 와, 이제 발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아직 너무 떨려요. 데모데이 오늘 처음 출전하시는 건가요? 처음 아니고 두 번째 데모데이인데 그래도 떨려요, 발표여서. 처음에는 긴장한 듯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연스럽게 이어가네요. 운동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기업의 발표를 챙겨 듣는 참여자들. 또 다른 기업인 송하준 대표의 발표 차례.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전문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수익을 창출하 어떠한 경로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수익성도 무시하지 못할 텐데요. 그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도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가 생존을 잘 해야지만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와 연관된 제품들도 판매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비용을 좀 받으면서 일단 생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뜻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바빠졌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진짜 심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쭉 IR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또 좋은 기업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떠셨어요? 원래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성공시키기도 어려운데 오늘 하셨던 분들은 그 기업의 성공에
그 지향점에 소셜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업도 성공시키고 소셜 미션도 달성하실 분들이라 너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시겠다는 다짐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고 참여한 대표님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이승훈, 변민지 대표 두 분 축하합니다. 오늘 대상의 주인공은 발달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선길 대표였습니다. 대상 받으신 소감 어떠세요? 저희랑 같이 보육에 참가한 기업들이 워낙 훌륭해서 대상은 정말 1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또 아이템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사실은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보육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졸업기업들이 지금 3년째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기업들 대상으로 해갖고 스포츠 사회적 기업 협회가 지금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지원도 되는, 그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화이팅! 나누는 행복, 커지는 기쁨. 스포츠 산업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쓰고 스포츠 사회적 기업가들의 열정이 뭉친다면 모두가 스포츠로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주 기깔 나구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강원도의 명산, 이 원주의 명물 치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요새 등산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등산을 많이 즐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근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산하는 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울긋불긋 오색빛 가을, 안전한 가을 산행을 즐기는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의 명산 치악산. 1984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비로봉을 중심으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웅장한 상군을 형성하고 유달리 지형이 험하고 골짜기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진 산.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수려한 자연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산으로도 불립니다. 아니 이게 평범한 나무다리가 아니고 다리가 계속 출렁출렁이니까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하네요. 아 근데 풍경이 또 너무 이쁘고, 예, 야. 우후.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다리를 너무 세게 흔들거나 난간에 기대면 이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저 말고 이렇게 다른 이 등산객분들도 다니시는데 제가 흔들면 또 그분들도 위험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모처럼의 가을 등산으로 들떠 있는 마음, 가라앉히고 시작된 산행. 따뜻하게 입는다고 이렇게 패딩까지 꺼내 입었는데 근데도 춥네요. 네. 산행을 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옷을 하나 입는 것보다요, 이렇게 여러 겹의 옷을 준비하셔서 처음에는 가볍게 산행을 시작하시고 쉬시거나 정상부에서는 체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겉옷을 껴입고 이렇게 산행하시면 저체온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등산화는 필수.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면 발목 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우리나라의 산은 바위산이 많아서 대단히 미끄럽다는 점, 그리고 늦가을 경사진 낙엽길이 매우 미끄럽고 결빙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행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가을철 산행의 복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망사고가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라고 하는데요. 산행을 하게 되면 많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이제 심장에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보단 산행에서 이제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네네. 많이 이제 산행에서 배워두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CP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면 제가 네. 자세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순서는 저기 우리 저 계세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자, 의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의식이 없다 그러면 먼저 CPR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주변에 빠르게 저거 구조 요청을 해야죠.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면 특정한 한 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호흡이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은 턱을 살짝 들어서 기도를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PR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이게 위치가 보면은 명치 쪽을 눌러주면 돼요. 명치 쪽을. 그래서 네네. 명치에서 이제 두 마디 위에 두 마디 손가락 위에 여기가 이제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것도 빨리 하면 안 돼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사이에 네. 이 정도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알겠습니다. 저도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얼굴 보고 몇 번 하면 되나요? 몇 번? 압박은 30번 하시고 인공호흡 2회 하시고 그게 1세트 고고요. 가능하면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겠죠?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며 산행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뱀물림 사고를 막는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하시면 그렇게 위험이 높진 않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발목을 덮을 수 있는 등산화를 준비하시고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시고 등산을 하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확률은 낮겠지만 뱀한테 만약에 물렸다. 그럼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먼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가 이제 물린 부위에서 5에서 10cm 위치에 있는 곳에 손수건이나 옷으로 이제 묶고 나서 신속하게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해가 지면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저체온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탈진, 탈수 증세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게 다 저체온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몸에 많이 땀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젖은 옷을 빨리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빨리 119에 구조 요청 사무소에도 연락하시면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재난구조대를 운영하며 탐방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산악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안전사고 발생 캠페인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통한 그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안전사고 발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센터를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더 위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입산 시간 지정제로 국립공원 이용되고 있어서요. 이제 겨우 동절기에는 13시 오후 1시에 탐방로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행 중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산행 코스를 짰을 때 지리적으로 인지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찾아가시는 게 빠른 시간에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자기 체온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바람이 덜 부는 곳을 찾아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주 정상까지 높은 곳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라오면서 우리 또 이 관계자분들께서 안내해 준 대로 이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상태로 이 세령포구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색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등산객들이 가장 늘어나는 시기가 가을인 만큼
산악사고의 발생도 그만큼 많은 계절.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산행시 안전수칙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기본 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등산을 즐기시길 바랄게요.